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다시 한번 거품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주택시장이 곧 터질 거다라고 외쳤고 실제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과거 남들이 집값은 계속 오른다며 돈을 넣을 때 그는 혼자 반대로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인물이죠. 영화 빅쇼트는 이런 그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그랬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AI 버블을 경고했죠. 지금부터 2008년과 현재의 유사성,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말한 AI 거품론의 배경을 쉽고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심층 분석 자료와 실시간 경제, 투자 인사이트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의 홈페이지,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얼마 전 버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때때로 우린 거품에 직면하고 가끔은 이에 관해 뭔가 할 일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어떨 때는 유일한 승리의 행동이 그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의미심장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시장이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2008년 당시 마이클 버리는 남들이 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을 먼저 간파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붕괴에 반대로 베팅해 돈방석에 앉았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영화 빅쇼트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모두가 AI에 열광하고 있는 지금 그는 거품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AI 테크,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주식이 거품처럼 부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게임판에서 이기는 방법은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기업이 줄도산하고 집값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며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균열이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이 문제였습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대출을 쏟아냈고 투자자들은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믿음으로 몰려들었죠. 실제로 당시까지만 해도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고 은행들도 이 상승하는 담보가격만 믿고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 주택가격은 하염없이 추락했고 저신용의 대출자들이 빚을 못 갚게 되자 결국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부실은 곧 전 세계의 위기로 번졌죠.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시장은 그때와 닮은 풍경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미국 부채는 38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며칠 전까지 AI나 테크 주식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엄청난 상승의 이면에는 레버리지 확대와 복잡한 금융 구조들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론 호황처럼 보여도 그 안엔 금이 가기 시작한 틈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 일부 중소은행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공실률이 치솟고 있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마이클 버리가 보기엔 너무 거품이 부풀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몇 가지 공통된 신호들을 보면 주가가 기업 실적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AI를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 모건 스탠리의 테드 픽 CEO도 AI 기업에 대한 투자 과열을 최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말뿐 아니라 실제 버리가 이끄는 사이언 자산운용이 AI 대표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풋옵션을 보유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풋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이런 버리의 경고 이후 엔비디아는 3.96% 하락했고 팔란티어도 무려 7.94% 하락하는 등 애플만 빼놓고 기술기업 주가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버리의 경고, 과연 이번에도 그의 말이 맞을까요? 그의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늘 남들이 안 보는 곳을 봤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잠시 멈춰서서 이게 진짜
진짜일까? 버블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 2008 금융위기 때를 다시 살펴보면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무너질 때 현금과 안전자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비교적 덜 타격을 받았습니다. 위기 국면이 오면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즉 손에 쥔 현금의 여유입니다. 자산이 녹아내릴 때 지금 팔면 손해라며 버티던 사람들은 더 깊은 늪에 빠졌지만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떨어진 자산을 싸게 사들이며 반등의 주인공이 됐죠. 그리고 요즘 시장에도 그 움직임이 다시 보입니다. 주가가 흔들려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 커버드콜 ETF 같은 수익 플러스 방어 전략을 동시에 쓰는 상품에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현금, 금 등 여러 자산을 섞어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전체가 버티는 글로벌 자산 배분 ETF 같은 포트폴리오도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 필요한 건 분산과 방어의 균형이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요즘 눈길을 끄는 안전자산형 ETF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코덱스 금 액티브가 있습니다. 국제 금 시세를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해외 금값과의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보수율이 0.3% 수준으로 국내 금 ETF 중에서도 저렴한 편이라 장기 보유에도 부담이 적죠.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미국의 대표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 시 환차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에 더해 옵션 프리미엄이 추가로 들어와서 현금 흐름형 ETF로 인기가 높습니다. 주가가 출렁여도 변동성을 줄이며 꾸준히 수익을 쌓는 방어형 포트폴리오에 적합하죠. 세 번째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인데요.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형 커버드콜 ETF로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단기 방어력이 높습니다. 위클리 커버드콜 구조라 주 단위로 옵션 수익을 쌓아가는 방식인데요. 배당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부분 손실을 완화할 수 있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엔 어쩌면 현금 흐름이 있는 안전지대를 찾는 것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던진 경고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의 시장이 어떤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럴 때 피난처는 어디일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현재 상황과 과거 금융위기 직전의 모습이 많이 닮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그의 예상이 딱 들어맞을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의 자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